뇌사자 한 명의 장기 기증은 많게는 9명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인식 속에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장기 기증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은 없을지 김민혜, 차승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뒤 또래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이학준 군. 학준이가 아프면서부터 마음이 특별해지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환자들에게는 그런 친구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장기 기증은 아들이 남기고 간 큰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마지막에 남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는 큰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가 됐었고.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지만 4년 전 폐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손기동 씨는 자신이 이식을 받는 상황에 놓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폐 이식이 가능한 걸 알기 전에는 진짜 절망하고 어두운 뿐이었거든요. 진짜 10%의 작은 가능성이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틀린 것 같았어요. 생명 나눔으로도 일컬어지는 장기 기증 관심은 커가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누적 165만여 명.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지만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 기증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뇌사 기증자는 442명.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크게 늘어 지난해 4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귀한 결정 장기 기증. 현장에선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차승은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뇌사 추정 환자가 발생하면 코디네이터들은 유가족을 만나 장기 기증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법에서 기증은 배우자 등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지점에서 장기 기증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기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첫 면담 순간부터 아예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장기 기증을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막연한 두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신체를 훼손하는 건 불효라는 유교적 가치관. 장기 기증을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기저에 깔린 탓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선 인식 개선은 물론 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모 공원이나 추모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도 그러한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기증자에 대한 추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 뒤따라와. 기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증 시 의무 기록을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기관이 대신하게 해 기증 과정이 지연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은 발의된 상태입니다. 의료계에선 현재 뇌사 때만 가능한 장기 기증을 심정지 시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시합니다. 결국은 사망하게 될 것인데 엄격한 뇌사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증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한 분들이 또 의외로 꽤 있거든요. 이를 위해선 심장사 기준 등 심도 있는 논의도 선행돼야 합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